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팔린다면 실버, 은의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연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시죠.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가 은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은이 전기차용 배터리 주행거리 개선에 필수 요소로 쓰이기 때문이다. 자, 이건 투자 자산 전문지 키코 뉴스에서 은이 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며 이런 상황은 곧 바뀌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용으로 개발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은값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건 뭐지 하면서 생각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자, 그러면 키코에 대해서 알아보면 키코는 귀금속에 대한 세계적인 건의기관이자 금계 제품의 소매업체로 최고 수준의 뉴스, 데이터 및 통찰력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은 귀금속 온라인 트레이딩 기업입니다. 자, 이건 저의 전문이 아니라 판단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전고체에서 은이 어느 정도 쓰일 건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쓰이는 광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음극재 변화가 많은데 실리콘은 현재 함유량을 늘리고 있고 리튬 메탈은 형태만 다르지 리튬 광물 사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배터리당 리튬은 전고체에서 40% 증가하니 리튬 가격 상승 요인은 되겠죠. 양극재는 기본 광물 구성이 동일합니다. 자, 근데 전고체에서는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나 특수 레이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전고체 개발 기업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삼성 SDI 전고체 전지의 차별점은 에노드 펑션 레이어, 음극의 기능층이죠. 리튬 메탈이 원천적으로 가진 강한 덴드라이트 특징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에노드 프리 개념인데, 자, 이런 기능층은 타 전고체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로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이런 어려운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다는 과감한 결단이 보이죠. 삼성이 전고체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된 시기가 2020년 3월 네이처 에너지에 논문을 게재한 이후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면 석출형 음극을 적용하였다. 여기 성분이 은 Ag, 탄소 C, 그리고 석출 리튬으로 5마이크로 레이어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에 은이 들어가죠. 이건 기존 액체 전해질 구조와 비교한 그림인데요. 여기도 보면 AgC 인터레이어를 삽입해야 하고 리튬은 플레이팅으로 리튬이 모이면서 생기는 구조입니다. 자, 개념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황 형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 LLGTO는 고체 전해질입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엠이 고체 전해질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 이런 LLGTO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L이 리튬인데 황화리튬으로 받아서 전해질로 결합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전해질을 삼성 SDI가 셀 형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LLGTO에 AGC 레이어를 결합하여 부착하고 강하게 붙이면서 누르게 됩니다. 이때 은이 배터리 전극의 결합력을 높이게 된다는 건데요. Without AG, 은이 없을 때와 있을 경우 15배의 결합력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 각 층 레이어 간의 결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은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차징, 디스차징, 충전 방전 기능에서도 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림을 나타나는 거죠. 리튬 에이징 플레이팅, 자, 도금되면서 충전 중에 리튬층이 생기고 방전되면서 리튬층이 떨어지는, 실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25마이크로 이내에서 이런 동작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고체 구조 및 동작 방식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 SDI 전고체 방식에는 은이 사용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키코 기사로 가서 삼성의 전고체는 은을 핵심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이를 이용하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은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은의 뛰어난 전기 전도성과 안전성은 배터리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데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는 600마일 주행거리, 20년 수명 및 9분 고속 충전 같은 놀라운 벤치마크를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정컨대 아마 배터리 전문가, 전고체 전문가에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많은 은이 들어가면 유리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정은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에는 셀당 최대 5g의 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전기차 평균 용량 100kWh에서 200개의 셀이 들어가고 단순 계산하면 전기차 한 대당 은 1kg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최근 은 시세는 한국 원화 시세로 g당 1258원 정도인데요. 1kg이면 12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차 한 대당 금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한 계산을 하는데요. 향후 전체 자동차에서 20%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침투하게 된다면 전기차 배터리의 침투율도 곧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전고체 배터리 침투율도 향후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 과하게 20%까지 봤습니다. 이라면 은의 수요가 연간 16,000톤입니다. 근데 현재 연간 세계 은 생산량이 25,000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은의 함유량은 생각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어떻든 키코 입장에서는 은의 가격 상승을 원하는 입장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면 실제 은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추정해보면 여기 또 자료가 있는데요. 실제 은은 AGC 복합물로 공급을 받고 필름 형태로 얇게 만든 후 부착하게 됩니다. 자, 그 부착물의 은의 함유량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실제 장착을 하고 나서 AGC에서 은이 빠져나와서 일정한 층을 이루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한 1마이크로 정도 두께로 보입니다. 카본층이 더 두껍죠. 가공비도 있기 때문에 순수 은보다는 높을 겁니다. 키코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가야 하고 실제 그럴 것으로 봅니다. 키코 예상 금액이면 은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은 소재 공급이 유력한 공급사가 있는데요. 마지막 화면 링크 영상을 참고하시고 멤버십으로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키코가 이런 과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이전에 태양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 솔라 붐이죠. 당연 태양광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최근 태양광 수요에 전고체 수요가 더해지면 새로운 전고체 붐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최근 금은 최고가고 은도 우측 그림처럼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이때 급등한 것이 태양광 효과입니다. 당연 전고체 전기차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고체 전기차를 제조하는 데 있어 기존 리튬이온 및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자, 키코의 예상으로는 3배에서 4배라고 합니다. 사실 적용되려면 이것보다 더 줄여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도요타 사례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도요타는 렉서스 차량에 고체 배터리를 먼저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저는 람보르기니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죠. 이번 영상은 전고체에 은이 사용될 가능성과 전고체 배터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